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은 검단 신도시 넘버2 제로에너지 단지는 그리고 미래 부의 이동 예상 경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IH공사의 민간 참여 주택건설 사업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 계획, 에너지 효율 1++ 등급, 에너지 자립률 20% 이상으로 실시 설계 중, 에너지 비용 절감으로 입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 돌아갈 것, 검단 신도시 AA 10-1블록 이편한 세상 아파트 단지 조감도, 자료 제공 IH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를 읽다 보니까 우리 아파트랑 조건이 똑같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 AA 10-1블록 아파트가 제로에너지 주거단지로 건설된다. IH공사는 DL건설이 시공하는 민간 참여 주택건설 사업인 검단 AA 10-1블록 1458호의 아파트 단지를 건축물 에너지 효율 1++ 등급, 단위 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주거용은 연간 60에서 90kW 평방미터, 에너지 자립률,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대비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 20% 이상인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으로 계획하고 내년 상반기 예비 인증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은 주거용의 경우 1+++ 등급, 연간 60kW 평방미터 미만부터 7등급까지 10단계로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등급은 100% 이상부터 5등급 20% 이상 40% 미만까지 5단계로 나눠진다. IH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 계획에 맞춰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열과 기밀 성능을 강화하고 자연 채광 성능을 개선한다. 또 세대 열 희소 장치를 설치하고 LED 조명 100%를 적용하며 단지 전체의 에너지 통합 관리 시스템 BMS를 맞춘다. 이와 함께 아파트 옥상에는 태양광 발전 설비, 인면에는 지열 시스템을 각각 설치하고 에너지 사용량 20% 이상을 자체 생산키로 했다. 검단 신도시 AA 10-1블록 아파트는 분양주택 중 AA 16블록 현대건설 컨소시엄 참여 힐스테이트에 이은 두 번째 제로에너지 주거단지다. 그래서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한 게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고요. 이번에 두 번째로 제로에너지 단지를 하는 게 이편한 세상 검단 웰카운티입니다. 10-1블록. 정부는 2020년부터 공동주택을 제외한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를 의무화했으며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넓혀 내년부터 공동주택도 의무화한다. IH공사는 지난 5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 기준에 따른 에너지 절약 계획 검토 전문기관으로 신규 지정받아 인천지역 공동주택
친환경 민간사업의 에너지 절약 계획 적정성 검토를 맡고 있다.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 기준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건설 사업자가 설계 의무사항, 단열조치, 방습충 설치, 고효율 가정용 보일러, 난방, 급탕, 급수펌프 등 냉난방 효율 등에 대한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 승인권자인 지자체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 평가하는 제도로 주택사업 승인 계획의 필수 절차다. IH공사 관계자는 검단 신도시 AA10-1블록 아파트 단지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5등급으로 계획했다며 에너지 절약 계획 검토 전문기관인 우리공사는 검단 신도시 공동 아파트는 모두 에너지 제로 건축물로 건설함으로써 입주민들에게 에너지 비용 절감이라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 참여 주택 건설 사업인 검단 신도시 AI10-1블록은 DL건설이 실시 설계 중으로 내년 6월쯤 착공 예정이며 전용면적 59평방미터, 84평방미터, 104평방미터의 아파트 1458호가 들어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치는 욕입니다. 알짜배기로 여겨지는 검단 AA10-1블록 소식이 점점 들리는 걸 보니 곧 분양 예정인 것 같네요. 인천 검단 AA10-1블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청약 하나도 안 하고 요 청약만 노리고 계신 분들이 그 게시판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댓글은 별로 올라온 게 없는데요. 입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에너지 비용 절감이 된다면 환영이죠. 말로만 제로에너지 하지 말고 입주민들이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을 거라고 합니다. 드디어 AA10-1 나오나요? 작년에만 나왔어도 인기 많았을 텐데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지금 검단의 에휴 이렇게 별로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작년에만 나왔어도 인기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모든 아파트가 앞만 좋고 브랜드 아파트고 입지 좋아도 이게 부동산 하락기에 나오면 별로 인기가 없나 봅니다. 그래도 지금 위치를 보면 입지도 좋고 그리고 검단 신도시에는 브랜드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편한 세상 검단 웰카운티 이름도 멋있고요. 내년 6월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6월이래 봐야 지금 12월 거의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1월달 해 바뀌고 6월까지 금방 후딱 지나갑니다. 이거. 그럼 6월달 되면 지금같이 하락세가 이렇게 가파르지 않고 좀 완만하게 바닥 다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동산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이게 자기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거를 느낍니다. 자기 의견. 다른 사람 의견은 필요 없어요. 내가 만약에 서울에 여기 집을 하나 산다 그래요. 그러면 뭐 여러가지 조건이 있죠. 앞으로 여기 좋아질 만한 조건, 나빠질 만한 조건, 여러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살까 말까 하는데 이거 판단을 하는 거는 본인입니다. 본인이 사든지 안 사든지 팔든지 안 팔든지 본인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이 현명한 결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라도 많이 알아야 됩니다. 많이 알아야 돼요.
한 가지 이 부동산 공부는 한 가지 알았는데 이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돈을 버는 차이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모르면 못 버는 거고 알면 버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 그 상식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책에 나오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 혼자 생각한 겁니다. 저 혼자 생각해서 미래 부의 이동 예상 경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여기가 서구예요. 서구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아라뱃길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검단구가 생기죠. 여기 김포시고요. 여기 이제 강서구 이쪽이고요. 그러면 요 서울하고 요 가깝지 않습니까? 김포도 가깝네요. 거의 붙어 있네요. 고양시도 이 서울하고 붙어 있는 면적이 많네요. 근데 제가 미래 부의 이동 예상 경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서울은 집값도 비싸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집값이 비싸죠. 집값이 비싸니까 전세도 비싸요. 월세도 비싸요. 그러니까 서울에 직장은 다니긴 해야겠는데 서울에 고액 연봉을 받더라도 월세가 비싸고 전세가 비싸니까 이게 고액 연봉 받더라도 일로 다 나가는 거예요. 주거비용으로. 그러니까 자꾸 젊은 사람들이 신도시를 나라에서도 신도시 뭐 일산 신도시, 창릉 신도시, 검단 신도시, 여기 청라 신도시, 영종 신도시, 송도 신도시, 계양 신도시, 대장 신도시, 계양, 대장, 뭐 중동 신도시, 여기가 신도시 아주 떼거지로 몰려 있습니다. 이쪽이 떼거지로 몰려 있는데 이 또 서울하고 붙어 있는 데가 인천 직할시가 있지 않습니까? 직할시가 서울하고 붙어 있는 건 인천밖에 없어요. 근데 직할시 중에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 인천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젊은 인구가 늘어나는 데는 김포랑 검단 신도시가 유일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젊은 신도시는 검단 신도시입니다. 그러면은 서울은 자꾸 늙어가요. 왜냐? 젊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너무 집값이 비싸가지고. 그래서 좀 교통이 불편하더라도 싸게 집을 사고 좀 교통이 불편하더라도 처자식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신도시로 자꾸 옵니다.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수도권에 사는 분들은 이 집값이 비싸잖아요. 그러면 이 보유세가 비싸집니다. 보유세. 그러면 소득은 없는데 보유세가 자꾸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소득은 없는데 세금 내고 뭐 내고 하다 보면은 생활비가 모자릅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안 돼요. 소비가. 그러면 서울에서는 장사를 하면 가게세도 비싼데 소비가 안 돼요. 그러면 자꾸 상권이 무너집니다. 자꾸 자영업자도 자꾸 문 닫는 가게들이 많아지죠. 그러면 상가 갖고 있는 분들이 공실이 많아집니다. 자꾸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이게 다운이 됩니다. 근데 이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 젊은 분들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입주 폭탄이라 전세가가 국민평수 84형이 1억대까지 막 전세가 내렸다 그러죠. 이거를 KBS MBC 이런 9시 뉴스에서 막 방송을 해줍니다. 막 때립니다. 그러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바쁜 사람들은 부동산 공부도 할 시간도 없고 그런데 뉴스에서 보니까 나는 지금 이 서울에서
8억에 전세 살고 있어요. 근데 검단 신도시에 그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잘 건설되고 있는데 저 전세가가 1억대래네. 그럼 뭐야 1억 9천이라 그래도 2억이라 그래도 저로 이사 가면 6억이 남네. 교통이 약간 불편해서 출퇴근 좀 고생해더라도 저 뭐야 학세권이라 주변에 학교도 많고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고등학교 다 있고 가깝게 있고 이 주변 환경도 굉장히 쾌적하고 공원도 많고 산도 많고 공기도 좋고 여기로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8억에 전세 사는데 여기는 84형이 4억이면 아예 사버릴 수가 있네. 그러면 4억은 재테크 해도 되고 자꾸 이런 요즘에 젊은 분들은 당군 일에 가장 똑똑한 세대가 지금 젊은 분들이라고 그러죠. 근데 젊은 분들이 지금 부자 되는 길이 거의가 다 막혀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무슨 3포 세대 5포 세대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똑똑하긴 한데 탈출구가 안 보여요. 근데 여기 젊은 분들이 막 몰려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은 이 부분이 지금 입주 폭탄이라 막 이제 그 청약에 당첨된 분들이나 이런 분들 전세 놓고 갭 투자로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 막 차질이 생겨서 어려울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전세가 싸다고 막 소문이 나가지고 막 젊은 분들이 몰려듭니다. 여기는 서울은 자꾸 늙어가요. 젊은 분들이 다 빠져나가고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인천은 여기는 저기 지방 오산 동탄 이런 데보다 훨씬 싸요. 저 밑에 더 밑에 천안 이런 데보다 더 싸죠. 저 대구 경상남도 전라북도 이런 데보다 더 싸요 인천이. 그런데 이게 계속 싼 상태를 계속 유지할까요? 서울 바로 옆에 있는 직할시인데. 그리고 교통도 계속 좋아지고 기업들도 이제 그 공예 공장 같은 건 다 다른 데로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지금 첨단으로 자꾸 바꾸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도요. 그리고 이 나이들은 늙어버린 사람들은 소비를 잘 안 합니다. 왜냐?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젊은 분들은 이게 데이트를 하려도 애인하고 같이 데이트를 하려도 돈을 많이 써야 되죠. 애인한테 잘 보이고 점수를 따야지 시집을 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젊은 부부들은 자식들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자식들 옷도 한번 사주면은 몇 달 있으면 작아요. 그리고 기저귀 이렇게 병원에도 자주 가야 되고 이 소비를 자꾸 이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모여 있는 데는 소비력이 왕성해집니다. 술도 많이 마셔야 되고 친구도 자주 만나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런 거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소비가 활발해집니다. 소비가 활발해지면 여기 서울은 지금 장사 안 돼 죽겠는데 저 검단이나 김포 쪽은 장사가 잘 된다네. 그럼 여기 다 때려치고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그럼 여기는 공실률도 없고 장사가 잘 되니까 월세도 많이 받고 그러네. 이 돈 있는 부자들이 벌써 돈의 흐름을 타고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인천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돈의 흐름이 뭐냐? 부예요, 부. 돈이 이쪽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럼 부도 따라서 흘러옵니다. 부가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천이 지금 전국에서 가장 되어 있는 직할시지만은 이게 장기적으로 오래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인천 전체가 부동산 댓글 보면 송도 신도시가 좋냐, 청라가 좋냐, 검단이 좋냐, 니네 좋은 게 없냐, 둘이 여럿이 티격태격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 다 집안에서 형제들끼리 싸우는 것밖에 안 됩니다. 다 같은 운명 공동체 인천 직할시 안에 있는 신도시입니다. 하나가 발전되면 하나도 덕을 보고
또 이쪽이 발전되면 이쪽이 덕을 봅니다.